본인이 고소인이든 피의자이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을 만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혹행위나 편파 수사, 청탁 등이 있을 것이고, 내가 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에서는 편파적인 수사 또는 청탁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사안은 큰 틀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수사관 기피 신청 또는 수사관 교체 신청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체를 시켜버리는 것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 이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기피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경우, 또는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청탁 전화를 수신했거나 사건 관계인과 공무 외에 접촉을 하는 경우, 기타 이제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염려가 있을 구체적 객관적 사정이 존재했을 때는 우리는 수사관 기피 신청, 즉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조금씩 알아보면, 모욕적 언행이나 욕설,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변호사 없이 내가 만약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 조사 전에 영상 녹화 요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있었다면 영상 녹화가 됐기 때문에 이를 제시하시면서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100% 발뺌합니다. 나는 욕설했거나 그런 가혹행위를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녹음하시는 것도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자 간의 녹음은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수사 과정에서 모욕적 언행이나 욕설,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녹음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백을 강요하거나 자백을 압박하는 것도 가혹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고 범죄인인 것처럼 대하는 것도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와 관련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녹음을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관이랑 피의자가 아는 사이였다, 청탁을 받았다, 이 부분은 이제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친족에 해당한다면 수사를 아예 맡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장 애매한 부분이 지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지인에 해당한다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가장 모호한데, 내가 어떠한 증거, 즉 공무 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사진을 찍었다던가 별도로 연락하고 있다는 점을 내가 증거로 확보를 했다거나 그 진술을 받았거나 이런 점이 아니라면 섣불리 이는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 없이 오로지 이제 추측만으로 친족이나 지인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실제로 이제 다른 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신청인이 조금 예민하네, 아니 사유도 없는데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네 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이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유가 있으면 좋겠지 해서 이 친족 여부나 지인 여부까지 포함해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내 주장 자체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섣불리 주장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그럴듯한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당연히 내용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볼 만한 부분은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 이 부분의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사유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수사관이, 아니 기분이 나쁘게 수사를 한다, 물론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사유로 제시하는 부분도 워딩을 조금 더 법리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죄인 취급을 한다라는 부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또는 자백을 강요하거나 압박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상대방 편만 든다라는 것은 수사관이 자신의 심증을 마구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심증을 막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워딩도 조금 바꿔서 표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증거와 함께 수사관 기피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증거 자료는 포함해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자, 이 신청서 내용에는 당연히 불공정한 수사,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또는 진행될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기피 신청서는 수사하는 경찰서의 형문감사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피 신청을 해서 수사관이 교체가 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관 기피 신청을 진행해도 해당 부서가 일단 1차적으로 자체 심사를 합니다. 즉 기피 신청이 왔는데 이를 수용할지 불수용할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가 자체 심사합니다. 물론 이제 해당 부서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힐 경우 공정수사위원회가 개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식구 감싸기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수사관 교체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수사관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심증을 드러내면서 섣불리 사건을 종결 처리해 버렸는데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했고 저희는 그 수사관에게 다시 맡겨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라면서 수사관 교체 요청을 제가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상당히 정교하게 주장하고 관련 증거도 포함해서 열심히 작성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수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반드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수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은 기피 신청도 당할 만큼 이 불공정 우려에 직면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해라 라는 압박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내가 불공정한 수사를 받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 아무런 사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을 남용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불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저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는 실제로 작동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부당한 수사를 당했거나 불공정한 수사에 염려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관 기피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